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들을 가지고 뱃살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뱃살.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옷맵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그 치매나 암 같은 아주 무서운 질병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그 연관성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뱃살의 위험성, 그리고 이게 또 윗배냐 아랫배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 그 차이, 그리고 관리법까지 다룬 여러 기사하고 연구 결과들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뱃살의 진짜 의미, 특히 윗배 지방과 아랫배 지방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정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혹시 당신의 뱃살이 치매 발병 위험을 5배나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배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 연결고리가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미국 노스웨스턴대랑 보스턴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뇌의 특정 영역, 그러니까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진대요. 아, 뇌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치매 위험이 최대 5배까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억력 깜빡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게다가 암발병 위험도 이거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성은 100cm, 여성은 95cm 이상이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하고요. 53%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복부 비만인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5배나 높게 나왔어요. 1.1% 대 5.1%니까요. 어휴. 아, 정말요. 특정 암 발병률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군요. 네. 거기다 위암, 간암 위험 증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 복부 지방, 특히 그 내장 지방이 몸속에서 계속 염증을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내장 지방이 핵심인데요. 아, 그리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는 거의 기본 세트처럼 따라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골반 장기 탈출증 위험도 커지고, 만성 통증이 생길 확률도 60%나 증가하고, 심지어 눈 건강, 황반변성이나 신장 기능 저하까지 연관될 수 있다니 정말 범위가 넓네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 내장 지방의 역할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그냥 쌓여있는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에요. 뭐랄까, 아주 활동적인 내분비 기관처럼 행동하거든요. 내분비 기관이요? 지방이요? 네, 계속해서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고요. 또 인슐린처럼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 상태와 호르몬 교란이 혈관을 타고 결국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염증 물질이 뇌까지 간다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메이오 클리닉 연구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체중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죠. 이런 경우에 조기 사망 위험이 확 증가한다는 겁니다. 체중은 정상인데도요? 네, 특히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87%나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야, 87%. 정말 뱃살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배가 나왔다면 위험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뱃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윗배랑 아랫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둘은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도 성격이 꽤 달라요. 네네. 우선 윗뱃살, 이건 주로 내장 지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복강 안쪽, 우리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 장기 사이에요? 네, 혈관으로 바로 유입되기가 쉬워서 염증 물질을 온몸으로 퍼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관으로 바로 유입되기가 쉬워서 염증 물질을 온몸으로 퍼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대사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심하면 사이토카인 토풍 같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전신 건강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윗배가 훨씬 위험하군요. 그렇죠. 주로 중년 이후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아랫뱃살은 주로 피부 바로 아래 쌓이는 피하 지방입니다. 아, 피부 밑에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은 내장 지방보다는 좀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어요. 이게 보기 싫어서 미용상 문제로 시작될 수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 내장 지방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피하 지방도 많아지면 안 좋군요. 그렇죠. 이건 주로 좀 더 젊은 층에서 흔하게 관찰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허리둘레라고 해도 지방이 어디에 쌓였느냐, 즉 내장 지방이 많은 윗배볼록 형태가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 위험을 훨씬 더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비슷한 뱃살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윗배, 즉 내장 지방 관리가 정말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럼 정말 이 지긋지긋한 뱃살, 특히 더 위험하다는 그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식습관,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이 3가지입니다.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네. 네. 일단 식습관에서는요,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 섭취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하죠. 네, 기본이죠.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 그리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조른 단백질, 또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침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오, 아침 단백질.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운동. 이게 단순히 걷거나 뛰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또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아, 근력 운동이 필수군요. 네. 특히 복부 코어 근육이랑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실제로 비만학 저널이라는 것의 연구를 보면 근력 운동이 복부 비만 예방에 유산소 운동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력 운동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요? 흥미롭네요. 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측면인데요. 스트레스 관리. 이게 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하거든요. 아, 스트레스가 뱃살을 부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 잠 부족해도 살찝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작은 습관들이 중요하군요. 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조언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피하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분들은 자세 교정이나 저염식, 또 근육 탄력을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하고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남성분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우는 것과 함께 술 줄이고 야식 끊는 거, 여기에 더 신경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아, 남녀 전략이 약간 다르군요. 네, 결국 핵심은 아주 명확하네요. 뱃살, 특히 그 장기 사이에 끼는 윗뱃살,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그냥 보기 싫은 군살 정도가 아니라 치매, 암, 심혈관 질환 같은 아주 중대한 질병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지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말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염증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조용한 침입자 같은 존재예요. 조용한 침입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뱃살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걸 넘어서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네, 건강 수명을 위한 투자다. 자, 오늘 뱃살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 내장 지방이 단순히 신체 대사 문제만이 아니라 뇌 건강,
그러니까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고려해 볼 때 어쩌면 미래의 치매 예방 전략은 단순히 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 이걸 넘어서 내장 지방 제거 자체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건강관리 우선순위에서 지금 뱃살은 어디쯤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